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동물도 자기 새끼를 끔찍히 위하고, 하물며 인간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인간이란 종이 계속해서 연속되어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적인 삶은 정말 반일적인가? 친일 청산을 열심히 외쳤고 그 결과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그냥 내팽개쳐 버렸고, 그 결과가 오늘날 한일관계 파국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친일 청산을 열심히 외친 대통령의 자식 교육은 어떠했을까? 비교적 현 집권 세력이 우호적인 지식인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3.1절 기념사를 두고 어느 장소에서 이념 대립을 부추긴 관제 민족주의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오피셜 내셔널리즘이다. 근데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적인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반일적이라 보다도 대단히 친일적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친일적이라는 표현은 일본에 대해서 별다른 반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의 외동딸인 문다혜 씨가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교에 유학했다는 사실이 우린 말로는 국사관이라고 하죠. 일본 산케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산케이 신문에 보도가 되기 전에는 문다혜 씨가 일본에 상당히 우익 색채가 강한 고쿠시칸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도쿄에 있는 고쿠시칸 대학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래로 한반도 침략의 길잡이 역할을 한 우익단체 겐요시아 계열의 인사들이 설립한 곳으로 잘 알려진 대학입니다. 반일 대통령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의 딸이 일본 대학에, 그것도 우익 세력이 설립한 대학에 유학했다는 사실에 일본인들에게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로다 가스히로 산케이 서울특파원은 한 칼럼에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네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입으로 외치는 반일하고 사적인 삶의 반일은 전혀 분리된다는 것이죠. 분열된다는 것이죠. 또 한 인물을 들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현직 통일부 장관인 김연철 씨의 사적인 삶은 반미적인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친북적인 행보와 반미적인 성향 때문에 장관 후보 청문회 과정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 장관 임명 전에 재직했던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유엔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해서 중국의 상하이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서 회의를 개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6년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그는 사드의 도입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은 수단이다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2017년 4월 사드 장비가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 반입되었을 때 그는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여기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대단히 강력한 반미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이런 발언은 대체적인 한국 사람의 의견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을 때 친북 반미 발언으로 유명한 또 한 명의 인물인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김연철 장관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반미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란 거죠. 문정인 특보는 이런 이야기도 됐습니다. 대북 제재 무용론과 필요 없다는 거죠. 제재하지 말라는 거죠.
남북 경협 조기 재개를 주장해온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후보가 한참 논의가 될 때 장관이 되면 본인 주장대로 해 나갈 것이고 미국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두 딸은 고교 시절부터 미국의 기숙학교를 사립학교를 다녔고 현재 큰딸은 일리노이 공과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막내딸은 미시간에 있는 랜싱 카톨릭 학교의 기숙학교에 다닙니다. 입으로는 반미, 입으로는 친북을 외치지만 정작 자기 딸들은 다 미국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왜? 미국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한국 좌파는 지독한 인지 부조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을 가서 공부시키고 입으로는 다 반미를 외치니까 그래 출세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미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런 지식인이나 정책가들을 들여다보면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도 많고 또 많은 경우가 미국에 유학을 시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질문 두 번째입니다. 공적인 행동과 사적인 행동의 차이, 간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경제학에서는 이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이중분열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키저프리니아 어프로치 혹은 정신분열적 접근, 이런 경제학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제학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A 영역에서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B 영역에서는 이런 판단을 한다. 완전히 사람은 일관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정신병에서 아주 유명한 스키즈프리니아는 정신분열증을 뜻합니다. 그리스어로 스키조, 분열된, 분리된이란 뜻하고 프리니아, 마음과 정신이 합쳐져서 분열된 마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분리된 마음. 망상이나 몽상처럼 현실 검증 능력이 낮아져서 매우 비현실적인 지각과 생각을 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 놓이는 일종의 정신병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스키즈프리니아, 정신분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경제학에서는 정신분열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도 이중분열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결정과 사적인 결정을 마치 분리된 것처럼 놓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공적으로는 반일과 반미를 목소리 높이 외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에게는 친일적이고 친미적인 그리고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 유학을 서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경제학에서는 스키즈프리니아 어프로치, 이중분열적 접근이다, 그렇게 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교육정책 당국자들도 오늘날 이 자사고를 없애야 된다고 목소리를 막 내는 사람들도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적인 그런 발언하고 달리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한쪽은 평등 교육해야 된다 막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정치가나 정책가로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수월술 교육을 자기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상상고를 폐지하기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쳐서 뛰던 전북교육청의 김승한 교육감이란 이른바 진보 좌파 교육감이라 불리는 그 아들은 나중에 이제 파헤치고 보니까 어디를 보냈습니까? 캠브리지 대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이해가 하죠. 아주 전형적인 뭡니까? 공적인 영역에서의 결정과 사적인 영역의 결정을 완전히 분리해서 행한 이중분열적 접근으로서 설명이 가능한 인물이죠. 대단히 이중적인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하나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어요. 아주 뻔뻔하더구먼요. 그런 인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입으로는 진보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식에는 다 좋은 걸 다 보내주는 거죠. 일본 유학도 보내고 미국 유학도 보내고
사립고등학교도 모르고. 오늘날 한국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의 자식 농사는 많은 경우에 자사고, 외고, 과학고, 유학 등을 선택합니다. 사적으로는. 그러나 공적으로 그들의 정책은 서열화 반대, 그래서 자사고 폐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반비를 외치는 인사들의 내면 세계를 보면은 자식들은 미국 시민권자도 많고 많은 경우가 미국 유학 중인 사실입니다. 옳은 일은 아니죠. 옳다는 것은 일관된 거죠. 공적인 결정과 사적인 결정을 일치할 때 그게 정의로운 일이고 올바른 일인 거죠. 언행일치가 돼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중분열적 접근을 통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공적인 결정을 따로 하고 사적인 결정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 점을 여러분에 말씀드렸고,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다. 반일적인 발언을 하면서 친일적인 교육을 자식한테 시키고, 반미적인 발언을 하면서 친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 이 이야기죠. 최소한 인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이 설명을 오늘 이중분열적 접근이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